대선에서 문재인 독주가 계속되고 민주당 후보의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친재벌을 좀 공격을 하고 정경유착에 대기업 기득권에 녹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별 정점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다 빌빌 싸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대행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추락하다가 이 특검 연장 거부하면서 조금 올라갔지만은 황 대행이 결과적으로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고 여권 내부에서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 주말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홍준표 지사의 장점도 극명하지만 그가 가진 또 단점이나 확장성의 한계 또한 극명한 부분이 있으며 그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날의 지금 보수의 괴멸에 대응한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이 후퇴하고 있고 남경필 후보는 존재감도 잡히지 않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김문수 이인재 후보는 지지율이 잘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괴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권 내부에 균열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다라는 보도가 연합뉴스부터 조금 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제목하에 나왔는데요. 자, 오늘 선언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탈당을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탈당하겠다면서 탈당 날짜는 내가 앞으로 정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식 발표로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지 비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하니 전 대표이자 국회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그것이 공식적인 거지 그걸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냐고 묻는 기자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김 전 대표는 탈당 사유에 대해 할 일이 없어서 탈당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다면서도 당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원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임시국회를 보면 잘 아실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이분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지난 대선에는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맡았고 또 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당시에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기존의 보수의 가치만 내세웠더라면 겨우 이긴 그 대선이 이길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기기 위해서 마지못해 김종인을 등용을 했지 김종인을 폐행시켰습니다. 그때 제가요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을 여러 번 가서 박 대통령을 도와서 경제민주화를 관철시키자고 설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선 이후에 박 대통령은 곧바로 친재벌로 회귀하면서 기득권 지향적으로 가게 될 때 저는 그분을 만나서 뭐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가 박 대통령의 이 정권이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탈당해서 나갔고 뭐 탈당도 입당도 안 했으니 탈당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거리를 두다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다 죽게 된 문재인 후보가 그때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호남이 넘어가고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도와달라고 했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해서 가서 도와서 총선에서 한석이 많은 일당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이겨준 사람이 자기를 2번으로 했다고 셀프 공천이니 노춘이 이러면서 아주 사람을 걸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시국회 봤으면 알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민주당의 누구도 하려고 폼만 잡았지 진짜 하려고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할 게 없다라는 말은 이 당은 경제민주화나 경제적 개혁을 할 생각이 없고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붙어먹는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자, 비례대표 5선인데 이분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미 후원 계좌를 문을 닫고 남아있던 후원금을 주변에 가까운 의원들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 직후에 탈당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참 열흘 전입니다. 자, 아마 탄핵 직후에 탈당을 하게 될 것이고 탈당을 하게 되면 이 국가 안보와 경제개혁, 경제민주화 두 가지 기치를 들고 국민 통합을 선언하면서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개헌과 연정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에 정당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3세력의 후보로서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빌빌 싸고 있는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의 후보들이 본인이든 또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든 하나가 되어가지고 비문 단일 진영을 만드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뭐 이분을 안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뭐 나름대로 보수적 안보관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기업, 재벌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김 전 대표는 자기한테 당에서 민주당에서 4.13 총선을 당 대표로서 치르게 하면서 국민에게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거니까 약속하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게 하고 국민들로 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이 지금 개혁 입법을 외치고 있지만은 개혁 입법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한 게 국회인데 탄핵의 배경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경유착이라는 거죠. 한국 최고 재벌이 대통령을 녹였다는 겁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당연히 마련해야 되는 게 국회의 본분이다. 그런데 별로 뜻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의 진재벌, 진삼성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 부분을 이분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김종인은 국회의원직 자체에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며 당을 떠나면 자동으로 의원직이 버려지니 탈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거치에 대해서는 두고 보셔야지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면서 어느 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국민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나라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잘 소화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 그러면서 직접 출마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경선 구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대선 주자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 당내 대선 구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뻔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민주당 지금 경선을 비판했습니다. 경선에서 공평한 룰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형평성이 보장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동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혼자 왔다 혼자 떠나는 거지, 누구와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정치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다. 자기도 누구와 상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또 인터뷰가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탈당 결심을 했고 이번 주 행동을 옮기기로 했다. 자, 금요일날 탄핵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을 만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볼 수 없어서 행동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현 국민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자기한테도 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난 4월 총선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꼴이 된 데 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탄핵을 승복한다는 의견과 불복한다는 의견이 정확히 반반인데, 이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라가 반통하게 난 것이다. 외부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탈당을 하고 나면 제3지대에서 비문 반패권 세력을 중심으로 새 규합에 나서서 이렇게 연대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당 일부와 바른정당의 일부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측으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며, 안팎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정치가 대의명분만을 따져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뒤 국령 분열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을 한탄하던 인조가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고 했다. 즉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과거 우리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본다. 옳고 그름을 다 따지기도 전에 국난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 대가는 국민의 피눈물로 치르게 된다. 저는 이분의 이런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안보와 경제에서요,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놓여 있고 국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부 분열과 부패로 망해가고 정권마다 이 부패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 또한 역사상 최악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동맹관계를 이용해서 살아오던 한국이 지금 동맹과의 위기에도 놓여 있고, 인접 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고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디에 하나 편하게 마음 둘 어떤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고요. 나라 꼴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고위관료, 법조인, 언론인, 사회지도청, 상류층들 누구도 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한마디로 아무 자구에 쓸모도 없는 이념인이 이 가치니에 집착을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우리는 그보다 더한 또 다른 이 위험을 또 불러들일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받아야 마땅하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이후에 더 나은 한국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부터가 반으로 나라를 쪼개놓고 지금 불복이니 승복이니 사드를 놓고도 배친이 반대니 재벌 개혁을 놓고도 이 나라 상류층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늑대를 몰아내니까 호랑이가 왔고 호랑이를 몰아내니까 코끼리가 왔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닥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나라를 참 정리하게 될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나와서 제3지대 비문 단일화를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요.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탈당 후에 제가 말해온 안보 동맹을 내어 걸고 경제개혁과 부패 청산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한 기술적인 고리로 개헌과 연정과 임기 단축을 말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안보는 튼튼하게 가자. 정경유착과 경제민주화는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 부패 청산은 철저히 해가자. 이런 부분에 국민들을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할 때 김종인 씨는 비문 진영으로 해서 대선 출마는 할 거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